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님을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것도 처참하게 엄마의 그 갸냘픈 목을 오른손으로 내가 우리 부모를 죽일 때 묻은 피다. 오늘이 노인의 날인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효심이나 노인 공경이 이미 먼 얘기가 되어버린 세태를 잔인하지만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80살 이모 씨와 부인 76살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온몸이 여러 차례 흉기로 찔린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부부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이 씨 부부와 함께 살던 아들 58살 이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오늘 오전 집 앞에서 소란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씨가 내가 부모를 죽였다고 말했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이제 데리고 사는 중에 기만을 부르는 죽였다고 서로 말을 너무 심각하게 말하고 이 씨는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 부모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자 사업을 하게 자금을 대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싸움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소리 다 하고 할아버지 밤새 무시고 그랬다는데. 이웃들은 이 씨가 평소 노부모가 운동할 때 따라다니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오늘은 노부모를 살해한 필윤 살인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 하면 카지노로 유명하죠. 2007년 9월 29일 새벽 아침 5시 반쯤 장거리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이 씨는 50대 후반의 한 손님을 태웁니다. 평소 그렇듯이 도시에서 카지노에 와 밤새워서 도박을 한 후 보통 새벽에 이 택시를 타고 시 외곽 장거리로 가는 손님이 많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을 기다리던 이 씨는 결국 50대 후반 한 손님을 태웁니다. 반갑게 맞으면서 어디로 모실 거냐 물으니까 이 손님은 퉁명스럽게 분당으로 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택시기사 이 씨는 기꺼이 응하면서 손님에게 몇 가지 장시간 갈 손님과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던 손님 김 씨는 한 20-30분쯤 가다가 깝죽대지 말고 운전이나 잘해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택시기사 이 씨는 그러면 그렇지 보나마나 밤새워서 카지노에 가서 돈 잃어가지고 기분이 나쁜 모양이라구나 하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질주를 합니다. 손님은 자식아 운전 똑바로 못해? 하면서 갑자기 이 씨 오른쪽 어깨를 툭 칩니다. 깜짝 놀란 이 씨가 항의를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달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손님은 계속해서 자식아 운전을 왜 그따구로 그러냐라면서 이제 아예 대놓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택시기사 이 씨는 도저히 이 손님을 분당까지 데리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가다 보니까 제천경찰서 봉양지구대라고 써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는 봉양지구대 거기 가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나와서 파출소 지구대에 들어가서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저 손님 못 태우고 가겠다 라고 하니까 뒤따라 나온 손님 김 씨는 마구 욕설을 하면서 멱살까지 잡고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구대 안으로 연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연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이 씨는 차비나 받아달라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주라는 경찰관의 요구도 불응하고 경찰관을
멱살을 잡고 구타를 하기 시작하니까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하게 되죠. 이 경찰서로 연행된 김 씨는 이번에는 경찰서 안에 가서도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빌려줘서 전화를 하게 합니다. 이 김 씨는 가족에게 전화하니까 안 받자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한테 자기가 여차에 있어서 억울하게 제천경찰서 와 있으니 좀 오라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되고 유치장에 입감을 시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간 김 씨는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서 수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마구 유치장 안에 뿌리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친구가 이제 면회를 오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하니 돈 좀 주고 가라.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행패를 부리는 그 김 씨를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몇 시간을 유치장 안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던 김 씨는 경찰관들에게 내 가족에게 전화 좀 해달라. 괜히 뭐 경찰관들은 가족에게 전화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했는데 사유와 딸, 아들이 저녁 늦게 다 돼서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온 가족들에게 자기가 억울하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와 함께 마구 욕설을 하면서 그 뒤에서 경찰관 보고 저놈들이 나를 폭행했다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은 평소 좀 성격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탓인지 그냥 가버립니다. 이 김 씨는 그 다음날 불구속으로 아침 10시쯤 석방이 됩니다. 제천경찰서에 면회를 왔던 자녀들은 용인 수지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천경찰서에서 있었던 김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석방돼서 집에 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 할머니 빨리 피해라. 할아버지도 피해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라고 이제 그 손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야단을 치는 등 행패가 대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마 평소에도 그랬지만은 부모한테 별일 있겠느냐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말죠. 결국 10월 1일 날 밤 12시 자정이 다 돼서 그 아들은 그 수지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에 돌아옵니다. 아파트에 돌아오자마자 이 아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나를 두고 요것들이 그냥 갔다. 이 자식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런데 이 칠순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불과 보름 전에 정선의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한 1억여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줍니다. 그리고 겨우 700만 원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돈 다 쓰고 틀림없이 행패를 부릴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달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들은 욕설과 함께 왜 나를 이대로 팽개쳐 두고 들었냐 이제 항의를 했죠. 결국 화가 난 엄마는 차라리 이놈아 나를 죽여라. 너 줄 돈도 없고 이젠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은 냅다 욕설을 내뱉으면서 엄마의 목을 그 갸날픈 목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오른손으로 목을 손가락으로 질릅니다.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자 이 아들은 주먹으로 면상을 사정없이 몇 번 후려치더니 아예 일어서서 엄마의 그 가날픈 몸을 내리치밟습니다. 결국 즉사를 하죠.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무리 달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손으로 뿌리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잠깐 방을 비켰다가 아내가 심상치 않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오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현장을 보고 너희놈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같은 방법으로 주먹으로 쳐서 내리 쓰러뜨리고 아예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높이 치켜들어서 내리 아버지 면상 가슴 헐 것 없이 수차례 내려 칩니다.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너희는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아들 김씨는 부엌에 들어가서 가위와 숟가락을 들고 나와서 가위로 땅에 쓰러진 아버지 목에다 깊이 찔러서 쑤셔 박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목에서 토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 거꾸로 치켜 들어가지고 아버지 좌측 눈을 찔러서 깊이 박아버립니다. 즉사했죠. 이렇게 해서 불과 20여 분 만에 자기를 키워서 평생 데리고 거둔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나서 이 범인 김 씨는 주방 뒤져서 먹다 남은 술을 마저 먹고 한쪽에서 잠을 자고 부모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있던 차를 발길로 차고 사정없이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이 출동해서 이 김 씨를 연행을 합니다. 근데 술도 많이 취한 것 같지도 않고, 경찰은 왜 그랬냐 물으니까 역시 마구 소리 지르면서 승질을 내다가 결국은 옷에 묻은 피가 이상하게 보인 경찰들이 이 피는 뭐냐 라고 묻자 김 씨는 퉁명스럽게 내가 우리 부모를 죽일 때 묻은 피다. 처음에 경찰도 못 믿었어요.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김 씨를 신병을 확보해 둔 채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죠.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다시 나머지 경찰관들 보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김 씨를 데려와 가지고 문을 열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갔을 적에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두 노인은 변해 있었고, 특히 아버지 목에는 가위가 찔려 깊이 박혀 있고, 또 한쪽 눈에는 숟가락에 찍혀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고, 피가 온 방 안에 낭자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해서 사건 경위를 묻고 동기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범인 김 씨는 결코 잘못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죽은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편 김 씨를 조사하는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조사하게 됐죠. 이 김 씨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2남 3녀 중 장남으로 직업 한번 가져보지 않고 50대 후반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신세만 지고, 그 과정에 부모와 동생들한테 중국에 가서 크게 사업해서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2억여 원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탕진하는 등 수없이 부모와 형제들 또 자녀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돈 700만 원을 15일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그 돈으로 1억 천금을 꿈꾸고 남들이 그랬던 것처럼 카지노에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지에 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얻어낼 속셈으로 오던 중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면회 와서 결국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갔다는 데 대해서 격분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예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님을 그것도 처참하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 범인 김 씨는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록 사형을 선고받다 하더라도 90년 이후로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 자체만 가지고도 평생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폐륜 사범들 존속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일반 살인죄보다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밖에 안 되죠. 이 김 씨와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들이 자녀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생활상이 바로 잡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폐륜 살인 사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